파리올림픽 남자축구에 나갈 아시아 예선전을 겸하고 있는 U23 아시안컵이 D조 1, 2위 순위만 남겨두고 가려진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팀의 조별 예선 마지막 3차전인 일본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승으로 골득실도 같아 경기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경기인 8강전 대진 상대가 올림픽 진출 여부를 거의 판가름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은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험을 하면서도 일본과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전 74분경 코너킥을 헤딩으로 멋지게 골로 성공시킨 김민우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한일 간의 대결의 승리라는 희열과 조일이로 상대적으로 쉬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8강에서 만나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일본은 개최국인 A조 1위인 홈팀 카타르를 만나게 되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이 경기의 패배에 대해서 질책과 통안으로 시끌벅적한 기사들과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이 일본이 언제부터 한국에게 지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상황이 되었는지 한국에게 패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야겠습니다. 이 경기 후 쏟아지고 있는 일본의 기사 내용과 댓글 반응들을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통안에 패배를 당한 U23 일본 대표에게 넷에서는 비관적인 코멘트의 연속이다. 결정력 부족이 너무 심하다.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는 U23 일본 대표는 1차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 대표에게 0대1로 패해 2위로 8강에 진출하여 홈팀인 카타르를 만나게 되었다. 0대0 후반 30분 상대 우측 코너킥에서 한국 MF 김민우에게 타점 높은 헤딩을 맞아 이번 대회 첫 선제점을 빼앗겼다. 후반 인저리 타임은 9분 있었지만 교체로 나온 FW 사토, 에이토의 헤딩은 골 포스트에 맞는 등 결정력이 부족했고 그대로 시합 종료됐다. 이번 대회 첫 실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1위, 일본은 2위로 1차 조별 라운드가 결정되었고 준준결승은 25일 23시에 개최국 우승 후보인 카타르와 대전한다. 숙적 한국과의 대결에 패하고 위기에 몰린 5위와 재패는 솔직히 한국은 좋지 않았지만 져버렸다. 명확히 결정력 부족이 심하다. 지고 있을 때 책략이 없다. 모든 점에서 한국에 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비관적인 코멘트도 잇따랐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트루시에가 말했듯이 이번 U23 일본 대표는 개개인의 힘이 없네. 수비도 공격도 1대1로 약하다. 한국의 오른쪽 사이드는 강하다고 느꼈다. 어중간한 싸움. 이기고 싶은 건지 다음 상대를 생각하면 이겨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 선수가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야 했다. 다음은 단발 승부, 이기고 싶다는 자세를 더 보여야 할 것이다. 어리석게 변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웠다. 이번 경기를 보고 파리는 기대할 수 없겠구나. 후보는 클럽에나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의 플레이메이커의 정확도가 높았다. 일본에는 그러한 스피드와 정밀한 키커는 없다. 게다가 아시안컵에서 전술의 위력이 없고 왠지 엉망이라고 보여진다. 역시 감독의 책임이지요. 올림픽을 놓치면 5위와 감독 대표의 생명은 끝난다. 여전히 공을 뒤로 돌리고 있을 뿐 한국의 각오와 전략에는 미치지 못했다. 볼패스 돌기만 하다가 패스 미스하고 끝나는 축구 언제까지 할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이 세대에는 없다. 결정력 부족도 타 세대와는 레벨이 다르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 우선 유효슛 할 수 있는 녀석을 선발에 넣어주세요. 정말 오늘의 한국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강하게 밀고 오는 것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지는 일본은 얼마나 약한 거야? 이건 보통 카타르에 져서 끝나는 패턴 같다. 5위와도 올림픽 끊긴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다. 향후의 지도자로서는 안 되는 낙인이군요. 더 이상 2번 응원하지 않는다. 약하고 한심하다. 이번 대회 3위까지는 올림픽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4위는 아프리카의 기니와 마지막 대결로 출전권을 다툽니다. 그래서 당연히 4강은 진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대회 우승과 준우승 및 3위, 4위는 이미 정해진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4개 조에 각각 배치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에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 영상 후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결과로 이번 U23 아시안컵 토너먼트 대진표입니다. 8강 대진 첫 번째 경기가 일본과 카타르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홈팀인 카타르가 올림픽에 진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만반의 준비가 편파 판정에 의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일본도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되면 자국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 뻔하기에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플 듯합니다. 어제의 승리로 이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한국 팀에게는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 경기를 보고 난 후 다음 8강전 두 번째 경기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전력이 다소 약한 팀이라고는 하나 이번 대회 예선전을 볼 때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결과도 홈팀 카타르에게 석연찮은 판정 속에서 패했지만 호주를 사상 처음으로 잡아내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다크호스 요르단을 4대1로 대파하는 경기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팀을 매우 잘 조직한 것 같습니다. 절대 방심은 금물이며 초반부터 선제골을 넣어야 경기를 편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밀집 수비를 뚫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비 후 기습 공격으로 나올 것이 확실한 인도네시아의 역습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팀의 고질적인 수비 미스가 이 경기에서는 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8강전 경기를 이기면 올림픽에 10연속으로 나가는 세계신 기록을 세우게 되는 8분응선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멋진 경기력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보면서 치킨 이벤트를 구독자님들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라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어야겠습니다. 다음 8강 대진표를 보면 우리가 4강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일본 쪽보다는 강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와 우즈벡의 승자와 대결할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에서 1위에서 3위까지는 다음에 보시는 영상처럼 파리올림픽 축구의 각 조에 배치가 됩니다. 4위는 기니와의 대결에서 이기면 A조에 배치가 됩니다. 올림픽에 진출한 팀들이 약한 팀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우승을 해서 가장 무난한 D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2위는 C조, 3위는 B조입니다. D조에만 절대 강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잘 준비해서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 필승 및 나아가 우승까지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의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지막 경기도 열렸는데요. 이미 두 팀은 탈락이 확정되었으나 양 팀은 자존심을 걸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2대1로 이기며 승점 3점을 챙기며 조별리그 3위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경기를 기사화한 중국 스포츠 평점 사이트 푸푸에서의 기사와 댓글 반응을 짧게 요약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국 경기와 한일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애써 마지막에 승리를 한 중국팀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 일본과 한 조가 된 것이 가장 불운했으며 다른 조에 속해 있었다면 통과가 가능했을 거라며 자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 반응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은 것에 대해 토론하며 일본이 한국에게는 겁을 먹고 있으며 중요한 경기에서는 한국을 이긴 적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한국과 일본의 과거 전적과 최근의 연령별 승패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승리에 부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축구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힘 좀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